오늘은 이제 휴대폰이 느려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볼 거예요. 예전에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내 휴대폰이 왜 느려졌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아니야, 뭐, 네 생각을 틀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프로슈머죠. 이제 여러분보다 이제 IT 쪽에 좀 많이 알고 있는 동호예요. 이렇게 해서 그 전문가 좀 잘하시는 분도 이렇게 조언을 얻죠. 전문가라고 해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리뷰한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제품을 다 만져보고 심지어 부품을 이제 납땜하고 할 정도로 해도 모르는 분야가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왜 핸드폰이 느려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는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간단한 기초적인 거 왜 이제 도대체 느려지는가. 저희가 휴대폰을 2년 정도 쓰면 느려지잖아요. 아니면 1년 정도. 근데 이제 쓰다 보면 느려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느려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궁금하죠.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 원래 휴대폰은 1년 쓰면 느려지게 돼 있어. 아니면 2년 쓰면 느려지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설계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래, 잘 쓰면 1년, 2년 써도 느려지지 않아요.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단, 뭐 잘못된 편견과 상식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문제를 이제 고쳐야겠죠. 뭐 그런 깊이 있는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왜 그런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SD 카드 있죠. SD 메모리라고 하는데 USB 스틱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USB 스틱이 있죠. 이런 이름도 잘 모를 거예요. 그냥 USB라고 하죠. 근데 이런 거 사용하시다 보면 안전한 제거 안 하시면 이제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일이 깨지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파일이 정상적인 파일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깨져서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USB 스틱 메모리 자체가 그러니까 갑자기 빼거나 안전한 제거를 안 하면 안전한 제거를 안 하고 어딨지? 안전한 제거 이 꺼내기에서 하드웨어 안전한 제거를 안 하고 그냥 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파일이 이렇게 깨지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휴대폰에도 이 SD 카드가 있어요. 저희 사진만 SD 카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칩이 이렇게 메모리로 돼 있어요. 알기 쉽게. 그러니까 뺄 수 없는 거. 여러분은 사진 같은 거 넣을 때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제 유심하고 같이 이제 핸드폰에 넣잖아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휴대폰에 넣어요. 그래야지 사진 찍히거든요. 근데 이 휴대폰 안에 이런 칩이 있어요. 메모리 칩이 있는데 이 메모리 칩이 뭘까요? 하드 디스크 같은 거예요. USB 스틱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USB 스틱하고 똑같아. 뭔가를 저장하고 이제 담아놓는 거죠.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너무 복잡하니까 뭐 이 플래시 메모리 뭐 그냥 메모리 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기 쉽게 여러분의 핸드폰에 이 USB 스틱 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메모리가 여기다가 사진도 저장하고 앱도 저장하고 앱을 쓸 수 있게 저장할 수 있는 이 메모리 칩이
여러분 핸드폰에 안에 있어요. 알기 쉽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으면 이제 대충 넘어가야겠죠? 이게 아니고 이제 그림을 그려 드릴게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해서 메모리 칩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드 역할을 해요. 하드 디스크라 해서 파일을 저장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SD 메모리 카드 말고 또 여기에 여기 또 하나의 메모리 카드가 안에 있어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라고 해서 그냥 도마처럼 임시로 저장했다가 빼놓고 쓰고 막 그런 램이죠. 램이라고 해요. 이건 메모리라고 하고, 그쵸? 램도 있고. 그런데 오늘 설명할 거는 뭐냐면 강제 종료를 한단 말이에요. 강제 종료 뭔지 아시죠? 휴대폰 배터리를 빼는, 이렇게 휴대폰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휴대폰 배터리를 강제로 뺐을 경우에 안전한 제거를 하지 않는 것처럼 이 USB, 그러니까 저희 메모리가 막 깨지잖아요. 잘 깨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배터리를 빼는 순간 휴대폰 메모리가 손상돼요. 알기 쉽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사진처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어렵게 설명해봤자 설명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휴대폰이 이 사진처럼 아주 미세하게 데이터가 손상돼요. 알기 쉽게. 그 메모리, 여기 안에 있는 메모리 칩이 손상되는 거예요. 이 메모리 칩 안에 있는 데이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마운트라고 하거든요. 마운트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이렇게 기계로 이렇게 물리고 있어. 철핀처럼 이렇게 물리고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얘랑 엑센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해서 잡고 있어. 이렇게 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핀을 닿지 않고 그냥 확 뜯어내 버리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알기 쉽게. 그게 강제 종료예요. 강제 종료. 그래서 배터리를 빼버리는 거죠. 알기 쉽게. 그러면 그 뜯겨 나가는 거예요. 뜯겨 나가는. 뭐라고 할까요? 과자. 이렇게 칼로 자르지 않고 과자 칼로 자르기. 깨끗하게 자르는 게 나을까요? 네, 이렇게 깨끗하게 자른 아무거나 코코넛처럼 이렇게 예쁘게 잘린 게 아니라 이렇게 부서져서 잘린단 말이에요. 그쵸? 이 손상돼서 이거를 다시 결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잘려서 여러분 데이터가 아까 사진처럼 이렇게 깨지지 않고 보관되면 좋은데 이렇게 뜯겨나간단 말이에요. 부서져. 알기 쉽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과자처럼 뭉개져 버리는 거예요.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죠? 그러니까 휴대폰 배터리를 뺄 경우에 강제로, 그러니까 전원을 끄지 않고 전원 어떻게 꺼요 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전원 끄실지도 모를 거예요. 대부분 어떤 분들은. 근데 이 옆에 있는 이 버튼을,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전원이 꺼지죠. 근데 그 버튼을 누를지도 몰라,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이 휴대폰 배터리를 빼버린단 말이야. 바쁘니까. 그쵸? 그러면 파일은 점점점 깨져 나가서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걸 액센스 하기 힘들겠죠. 이게 과자가 이렇게 으깨지듯이 이렇게 과자가 덩어리를 져야지 이제 잡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으깨져 버리니까 잡기가
잡기가 불편하죠. 이걸 잡으면 이게 여기 있고 여기가 있고, 그쵸? 그러다 보면 점점점 느려지고, 그쵸? 컴퓨터, 이제 휴대폰도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그 컴퓨터,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서 이렇게 으깨지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 버퍼라고 하는데, 버퍼 뭐 이렇게 뭐지? 임시 파일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파일이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는 거지, 알기 쉽게. 그쵸? 크랙이 가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대충 다시 한번,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왜 제가 이제 말을 반복하고 천천히 하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답답해 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런 방송을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니까 대충, 그러니까 다시 복습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안 가실 거니까 간단하게, 이 메모리가 여기 있어요. 그게 갑자기 뜯겨 나가니까, 그쵸? 강제 종료를 함으로써 이 메모리가 고장 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없이 1, 2, 3, 4, 5, 7 이렇게 책장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쵸? 책장, 이렇게 책이 다 정리되어 있어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지저분한 책상, 책장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쓰시죠? 누구나 가정에서 다 이럴 거야. 책상 위에는 물론 깨끗하신 분은 깨끗하지만 굉장히 지저분한 분은 지저분하게 쓰죠. 보세요. 어디 무엇이 있는지 찾기가 힘들죠? 컴퓨터는 저희처럼 이렇게 찾지 못하고 이렇게 잘 정리되어야지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강제 종료를 하면 컴퓨터 안에 상황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네. 이렇게 심지어 손상까지 돼. 이렇게 지금 꺾였잖아요. 꺾인 부분 손상된 것처럼 파일이 깨져버려요. 그러면 다시는 복구 안 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휴대폰이 느려지는 거야. 이제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런 소리를 할 거야. 그럼 난 배터리를 안 빼는데? 나는 배터리가 내장형이야. 그쵸? 요즘에 휴대폰 배터리가 내장형이죠? 그쵸? 근데 왜 내 휴대폰 느려져?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왜 느려질까요? 일단 배터리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쵸? 여기까지는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완료된 거예요. 그러니까 1편이에요. 1편. 우리가 배터리를 이렇게 빼고 끼고 했던 그 시절부터 휴대폰을 사용했잖아요. 그쵸? 뭐 갑자기 배터리 일체형만 사용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1편은 이거 배터리를 저희가 빼서 그렇게 느려졌어요. 그러면 2편은 뭘까요? 2편. 이제 2편 느려지는 이유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지저분한 책장처럼, 그렇죠? 지저분한 책장처럼 메모리 안에, 그 칩 안에 저희가 파일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강제 종료하지 않고, 그쵸? 강제로 이렇게 뜯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뜯어내는 것처럼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제 종료시키지 않고, 어디 갔어? 배터리를 빼지 않고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강제 종료를 시킬 수 있지. 그쵸? 이 휴대폰 배터리 옆에 보면 이걸 눌러서 강제로 끄는 경우가 있어. 그쵸? 귀찮아서 그냥 이걸 눌러서 리브 시켜버려. 그러면 데이터가 손상돼요. 알기 쉽게. 기술자 엔지니어는 괜찮다고 그래. 그런 건 없어. 진짜 고수들, 엔지니어가 아니야 그 사람 심지어는. 하지만 이걸 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기계 같은 거 만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더 진짜 고수죠. 그 엔지니어라고 해서 무조건 고수가 아니야. 이걸 만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용해본 사람이
아 이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손상되더라 하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맞겠죠? 뭐 대충 뭐 잔소리하고 또 이제 듣기 싫다고 하시는 분은 안 들으시면 되죠. 이 버튼을 눌러서 강제 종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렇게 해서 파일이 손상돼요. 아까 사진 깨지듯이 파일 앱이 이제 깨지는 거야, 안에서. 그러면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으면 이제 두 번째 목차는 끝났죠? 그러면 세 번째 목차는 뭐일까요? 케이블. 왜 제가 케이블 보여드릴까요? 맞추시는 분은 천재예요. 본 케이블 끊어지는 사진이 있을까요? 여기 있네. 이렇게 끊어져 버리죠? 이렇게 꺾이고, 그쵸? 이렇게 꺾이고 부러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휴대폰 메인보드. 이게 휴대폰 메인보드예요.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휴대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 휴대폰 안에 이런 메인보드가 있어요. 여러분 열어보시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지금 배터리 교체용인데 배터리 교체용이 아니라도 이렇게 생겼어요. 대체적으로 배터리 부분은 빠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아까 이렇게 휴대폰 케이블이 절단 나버려요.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파크 일렉트로닌이라고 하죠. 전기와 전기 사이에는 이렇게 부딪히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약하게 약간 떨어졌을 경우에 이 전기가 쇼트 난다고 하는데, 전기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강한 전류가 흐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발음이 안 되네. 배웠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전기와 전기 사이가 벌어지면 여기서 쇼트가 일어나서 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떨어지거나 그래요. 심지어는 이렇게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쇼트가 나서 엄청난 전기와 열이 발생하죠. 똑같아요. 그러면 EMP 만들기, EMP를 맞아요. EMP 만들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EMP 건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에 구리를 막 칭칭 감아서 일부러 합선을 내는 거예요. 알기 쉽게 두 개를 합선을 내서 이제 EMP, 그러니까 전류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이 건전지지만 이 앞에는 엄청난 저거가 생기는 거죠.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보세요. 이 볼트가 엄청나죠. 이런 EMP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알기 쉽게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는 휴대폰 케이블이 이렇게 손상되면 여기에 전류가 엄청나게 센 전류가 여러분 휴대폰 안에 있는 이런 부속품에 EMP를 맞게 돼요. 알기 쉽게. 보이지 않는데 나는 그냥 아꼈을 뿐이야. 나는 휴대폰을 아끼는 거야. 그쵸? 여기 좀 까졌잖아. 여기 조금 꺾였어. 좀 꺾여도 아휴 귀찮아. 이거 꺾일 수 있지. 그쵸? 여기 꺾일 수 있지. 귀찮잖아. 그러면 휴대폰이 접속됐다 접속 안됐다 그래. 귀찮아서 그냥 써. 그쵸?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타버려요. 안에서. 이거는 케이블이 탔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류가 여기에 들어가서 이 장치를 녹여버려요. 그러니까 알기 쉽게 여기에는
뭐 5V만 통해야 돼. 5V 이상은 뭐 2V, 3V 막 여기에 통과되면서 엄청난 미세하게 분류되거든요. 다 5V가 아니야. 여기 3V, 1V, 0. 몇 V가 흘러야지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그냥 10V가 확 흘러버리는 거예요. 막지 못하고. 그쵸? 그거 같은 느낌인 거야. 300 영화 뭐 이제 300 영화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떼거지로 막 밀려오는 사람들이 보이잖아요. 떼거지. 떼거지라고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막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사람들이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 전기라는 그 힘이 여기에 엄청나게 부하를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칩들이 손상돼요. 알기 쉽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2년 동안 써서 그런 게 아니라 알기 쉽게 그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휴대폰이 손상되는 거예요. 알기 쉽게. 대충 앞서 말씀드린 거 이제 대충 기억하시죠? 벌써 이제 동영상 채널 딴 데로 돌리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대충 너무 어려우니까, 그쵸? 내가 알고 싶지가 않아. 그쵸? 그래도 이제 설명해드린 거죠. 이제 이래서 휴대폰이 느려진 거. 그러니까 휴대폰 케이블이 이제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교체하셔야겠죠. 다이소 같은데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구겨졌다, 잘라졌다, 벗겨졌다, 꺾였다 그러면 바뀌세요. 바꾸세요. 어김없이 휴대폰이 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요 케이블 하나 때문에 비싼 거는 뭐 7000원, 8000원 하지만 싼 거는 1000원밖에 안 해요. 다이소에서. 그러니까 요거 하나 때문에 휴대폰 40만원, 100만원짜리가 아작이 나니까, 고장이 나고 느려지니까 바꾸시면 되겠죠. 뭐 이거 안전한 제거 같은 거는 말해도 이제 잔소리죠. 안전한 제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휴대폰 앱이 다른 앱을 공격해. 아이고. 앱. 이런 저희가 앱을 쓰잖아요. 여러가지 앱을 쓰는데 다른 얘가 얘를 공격하고 얘가 얘를 공격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어떤 메이커가 있어요. 이 중에 메이커가 있는데 이 메이커 중에 특정 메이커가 다른 앱 경쟁사인 거야. 그러면 내가 미세하게 쟤를 공격하면, 그쵸? 제가 장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그쵸? 그렇잖아요. 이 앱이 있어. 제가 뭐 특정 앱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이 앱이 있으면 이 앱이 얘를 공격해. 그러면 내가 잘 되고 얘는 못 돼야 되잖아.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무슨 경우가 있을까요? 얘가 만든 사람이 몰래 광고를 하고 싶어. 그쵸? 몰래 광고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을 계속 접속해. 그쵸? 이 사람을 감시한단 말이야. 이 앱에 다 그런 게 있어요. 권한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권한 이렇게 막 여러가지 권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이런 걸로 여러분을 감시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데이터를 전송해. 알게 모르게 얘가 수집해서 팔아먹어요. 알기 쉽게. 이런 식으로 이런 카메라든지 마이크, 위치, 저장, 전화,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여러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다른
그러니까 사업자에게 전송을 한단 말이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이런 거를 많이 깔면 깔수록 느려지겠죠. 그리고 어떤 앱은 휴대폰 자원을 사용해요. 알기 쉽게 내 휴대폰인데 공유를 하는 거야. 내 휴대폰을 리소스라고 하는데, 메모리 리소스를, 그러니까 자원이라고 해요. 램이잖아. 램이나 메모리를 아까 요 조그만 녀석을 지가 쓴단 말이야. 알기 쉽게. 만든 앱 개발자가 착하면 좋지만 못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거를 뺏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 2기가도 모자르죠. 램이 한 3기가 정도밖에 안돼. 3기가 너무 작아. 한 8기가 정도 돼야 되죠. 컴퓨터가 8기가니까. 그쵸? 4기가 정도 된다고 해도 느릴 판이야. 왜냐면 컴퓨터 휴대폰 기본이 2기가를 먹어.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기가 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2기가에서 램이 2기가면 뭐 여러가지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깔면 뭐 1기가 정도 넘어. 그쵸? 아까 설명했듯이 권한을 이렇게 막 남용하잖아. 그쵸? 사용자들이 권한을 남용하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남용하기 때문에 없어. 여유 공간이. 그러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실사용 공간은 4기가잖아. 램을 4기가를 써. 이게 진짜 고급이에요. 100만원 막 50만원 넘는 휴대폰이야 지금. 2017년 대비요. 근데 실제 사용하는 거는 1기가 밖에 안 돼. 1기가나 뭐 1.5기가 뭐 해봤자 2기가 이거 사용해. 그쵸? 쓰다 보면 이 램도 막 줄어들어. 자원이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CPU도 이런 식으로 막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휴대폰 여러분의 메모리, 램이, 그리고 CPU가 덕지 램 소스랑 다른 컴퓨터랑 액센스하고 여러가지 데이터가 왔다갔다 하고 덕지 있겠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업관리자를 열어서 휴대폰 작업관리자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관리자. 저희 어머니께서도 모르시고 대부분 몰라요. 작업관리자가 뭔지. 이게 작업관리자거든요. 메모리를 지우는 게 있어요. 이런 걸로 해서 작업관리자가 딱 표시되는 게 안 보이네요. 나오는데 이제 휴대폰마다 작업관리자 달라서 이제 물어보시면 돼요. 그 휴대폰 메이커 있잖아요. 그래서 내 작업관리자가 뭔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이런 작업관리자가 나오는데 배꼽을 누르거나 뭐 이렇게 네모칸, 휴대폰 아래에 보면 이렇게 네모칸이 있어요. 네모칸을 누르셔서 해도 되고, 이제 이걸로 이제 종료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전문가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왜? 과자처럼 아까 뜯겨 나간 것처럼 이것도 프로그램으로 강제로 뜯어내니까 이것도 문제가 발생하고 더 많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일단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실 방법은 뭘까요? 휴대폰을 공장도 초기화, 휴대폰을 공장도 초기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런 공장도 초기화 화면 나오죠? 이런 공장도 초기화를 하던지 포맷을 하셔야 돼요. 포맷은 휴대폰 설정 이렇게 휴대폰 백업 및 초기화해서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스템이고 이거는 이제 OS에서 하는 거예요. 시스템 뭐냐면 하드웨어적인 이 포맷이에요. 이거는
이걸 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이걸 했을 때 안 될 경우에 이걸로 하셔야 돼요. 근데 휴대폰 그 전에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주소록에 중요한 자료나 뭐 파일 같은 거 백업해 놓으셔야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공정도 초기화를 주기적으로 6개월에 한번, 뭐 한 달에 한 번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알기 쉽게. 그래야지 휴대폰을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이 돼도 느리지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고장이 났을 경우에, 이런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에이스센터 가셔서 고치시면 빨라져요. 왜? 쇼트가 났기 때문에. 아까 EMP를 맞았잖아요. 여러분 휴대폰에 이렇게 꺾인 게 발생해서 EMP 맞는 것처럼 휴대폰 안에 칩들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시면 빨라지겠죠, 당연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메인보드는 20만원이 넘어가요. 싼 게 20만원이야. 비싼 건 더 비싸겠죠? 막 40만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겠죠? 그쵸? 이런 케이블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래된 케이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선 충전이라는 거 있어요. 무선 충전.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시키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걸 사용하셔도 좋겠죠? 꼭 갤럭시나 뭐 그런 거 말고도 다른 휴대폰도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게 이 케이스가 있어요. 케이스를 팔아요. 또 안 파는 경우도 있지만 케이스를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무선으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을 애초에 사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에 이제 넣어서 사용하던지. 그래서 이제 이런 케이블을 사용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케이블을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무선으로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제 액센스 하다 보면 케이블이 100% 깨지고, 그쵸? 아까 이렇게 쇼트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그쵸?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왜 핸드폰이 느려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여기까지 지금 들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충 그래요. 그래서 휴대폰이 왜 느려지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앱을 만드는 사람도 휴대폰이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면 6버전 안드로이드면 7버전을 개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램이 올라가요. 3램이 있던 게 4램이 되고 5램이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 그러니까 계속 앱을 좋은 환경에서 개발할수록 계속 올라가겠죠, 용량이. 그러면 이 처리할 수 있는 속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사용하는 앱이 고사양이다 그러면 휴대폰을 바꿀 수밖에 없겠죠. 근데 카톡만 하는데 그렇게 고사양을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카톡만 하는데 뭐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는데 대충 그래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깍두기 시간으로 5G 이제 5G 휴대폰이 나와요. 이제 이제 5G는 새로 이제 2019년에 나온다고, 2018년 말에 나온다고 했는데 좀 말이 바뀌었어요. 이제 또 써야죠. 아이고 2019년에 나온다고 그래요. 2018년에 이제 저거하고 이제 상용화, 이제 본격적으로 팔아 제끼는 거지. 그러니까 2019년에 이제 팔아 제끼는데 LOT라고 해서 맞나? 이런 마크 보신 분 있을 거예요. LOT 맞나?
이거 아닌데?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아닌가? 잠시 멈춰놓고 이제 LOT라고 나오죠? 여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휴대폰이 5G 이제가 되면, 뭐 여기도 2020년이라고 써있죠? 이게 옛날 자료라서 그런데 2019년이에요. 근데 5G가 나오면 이제 많은 다른 환경이 조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한 거죠. 지금도 양방향 스트리밍 하는데, 그쵸? 이제 앞으로는 더 본격적으로 더 휴대폰이 작아지고, 그쵸? 이렇게 손에 찰 수 있는 휴대폰이 나오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도 클라우드 휴대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어디 갔어? 이런 복잡한 너무 많은 CPU까지 들어있는 이런 고사양의 메인보드가 필요가 없이 저사양의 메인보드를 탑재한, 그러니까 저렴한 이런 휴대폰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설명해야 되냐면 해야 되냐면 그냥 서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이런 서버가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여러분의 휴대폰은 그냥 빈 껍데기인 거예요. 알기 쉽게. 이런 모니터만 필요하고, 이런 서버에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버 안에 여러분의 앱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쵸? 여러분이 네이버를 쓰시거나 그런 것처럼 이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앱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지금 거의 구축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앱을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클릭하는 순간에 네이버 같은 회사에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기 쉽게. 네이버에 데이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여러분의 휴대폰에 전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뭐 앱을 지우고 또 설치하고 그런 과정이 없어지겠죠. 그럼 휴대폰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굉장히 속도도 더 빠르고, 그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쵸?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대충 그러네요. 오늘 뭐 휴대폰 느려지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5G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깍두기 시간으로 이제 5G까지 했네요. 그래서 5G가 이제 고속 성장을 하겠죠. 4G는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달라요. 5G하고는 뭐 5G 뭐 별거냐라고 하겠지만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그 세대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왜냐면 보시면 이동 속도가 75메가에서 1기가죠. 1기가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가 전송할 수 있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이제 클라우드 휴대폰이 나오면 더 가볍고 더 저렴하고, 이렇게 접는 휴대폰도 굉장히 저렴하게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휴대폰을 사려면 지금 현재 10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휴대폰이 이제 10만원, 5만원 밖에 안 해. 그쵸? 이 정도로 싸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휴대폰이. 그 임대비가 발생하겠죠? 싸지는 대신. 달달이, 뭐, 2만원, 3만원을 내면 돼. 그 대신. 그쵸? 왜? 이렇게 비싸지 않고 싸지는 대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임대해서 이제 휴대폰을 쓰는 거죠. 근데 휴대폰 똑같아요. 여러분 쓰시는 거 똑같은데 가격만 싸지는 거야. 알기 쉽게. 그냥 복잡한 생각 필요 없이. 그래서 이 휴대폰 자료는 언제라든지 네이버 같은 회사에 백업되어 있는 거죠. 내 휴대폰이 없어져도 내 모든 정보는 네이버 같은 회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접근할 수 없게 보안으로 철저하게 보안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싸고 저렴하고 고장도 잘 안 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뭐 미래 이제 앞으로 곧
실현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휴대폰 느려지는 걸 오늘 중점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휴대폰이 왜 느려지는가, 그런 거죠. 그래서 강제 종료를 하고 이제 건전지를 빼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느려진다. 그래서 1년, 2년 써서 무조건 느려지게 만든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도 케이블을 이렇게 그지같이 써요. 그래서 이제 많이 돈을 내버렸어요. 저도 심지어는 여러분처럼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알면서도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휴대폰이라는 자체가 지금은 방수도 되지만 예전엔 방수도 안 됐잖아요. 그쵸? 예전에 출시된 모델들은, 그쵸? 그러니까 오죽하겠어요. 이거 휴대폰도 앞뒤가 있어. 그쵸? 잭이 또 앞뒤가 있다. 그러니 잘못 꽂으면 핀이 또 손상되죠. 이 안에 있는 아무렇게나 꽂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앞뒤가 있어. 이렇게 꼽으면 안 되고 이렇게 뒤집어서 꼽아야 돼요. 그쵸? 얼마나 불편해요.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 낸 거 아세요? 모르실 거예요. 양쪽으로 꼽을 수 있는 걸 제가 아이디어 냈어요. 블로그에다 아이디어 냈는데 이제 딴 분이 벌써 내셨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아무튼 제가 2013년에 그 전인가 그 정도에 냈었어요. 그 아이디어 이제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거짓말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시는 휴대폰이 느려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해 드렸고 오늘 왜 이렇게 휴대폰을 갖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제 저도 휴대폰이 느려지는 거에 대해서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볼까 생각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필요없는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휴대폰이 느려지는 이유, 이런 저희가 사소하게 넘어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네요. 그쵸? 여러분 휴대폰은 결국 여러분께서 잘못된 습관이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안되게 처음부터 디자인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쵸? 이 구리가 이렇게 손상 안되게 두껍게 해야 되고, 그쵸? 여러가지 보호장치도 해야 되고, 그럼 엄청나게 비싼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쵸? 싸게 해서 팔아먹지. 그쵸? 고장나면 또 고쳐서 또 수익을 내니까. 그쵸? 장사꾼이에요. 휴대폰 만드는 사람도. 그쵸?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렇네요. 그래서 방송 재밌게 재미없다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제 방송 제 특징이고, 그쵸? 아무튼 그러네요. 여러분 이제 건강하시고요. 최근에 제가 비타민 관련해서 올렸는데 비타민 잘 드시고 병원도 잘 다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 휴대폰도 이제 너무 많이 보면 이제 블루스크린 때문에 눈이 타버려요. 눈이 탄다는 소리가 진짜로 눈이 손상되니까 많이 이제 휴대폰 하지 마시고, 이제 휴대폰 회사 분들은 이제 눈이 타지 않게 개발해야겠죠. 개발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안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휴대폰 오래 쳐다봐도 이제 눈이 손상되지 않게 이제 개발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비염 같은 거 걸리면 이제 빛 알러지 같은 거 관련해서 올렸으니까 그 관련해서도 한번 봐주시고,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